오늘 새벽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유언장을 공개했는데요. 유언장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문장의 유언장엔 성추행 의혹 고소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요. 경찰은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을 살피며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공관을 정리하던 직원이 박 시장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은 박 시장의 서재 책상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유족의 뜻을 물은 뒤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상처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5문장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서울시 전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시장 공관을 나선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지나 숙정문까지 다녀간 동선을 점검하고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증거는 없다며 기본 조사가 끝나면 유족과 상의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바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오전부터 이어진 빈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숨진 박 시장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정오부터 공식적으로 조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종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종교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떤 인사들이 다녀갔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또 민주당 당 지도부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를 찾은 야당 측 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만 보냈다고요?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통해 전한 메시지도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을 오지는 않고 조화를 보냈습니다. 대신 오후 5시쯤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조문을 마치고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박 시장은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이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대통령의 말을 유족들에게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민들도 조문을 했습니까? 네, 일단 이곳 빈소엔 아주 일부 시민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별도로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직접 조문을 한 시민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빈소 밖에서 지지자들의 20명 정도가 머물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장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장례는 이곳에서 5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의 발인은 오늘 13일 월요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서울시청 앞에 별도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일반 시민들도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청 앞엔 분향소를 설치해 내일부터 시민들 조문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서울시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현직 시장의 장례가 처음 있는 일인데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의전 편람의 장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장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도훈 기자 뒤로 보이는 게 분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뒤로 옛 시청 건물 앞에 분향소 설치 작업이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설치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시는 조문을 원하는 직원과 시민들을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분향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일반 시민 조문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서울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서영엽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합니다. 서 부시장은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차질 없이 시정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7일 있을 보궐선거까지는 권한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장례 기간인 주말에도 부서별로 필수 인력이 정상 근무하는 등 당분간 비상근무 체제로 사태 수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례를 기관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에선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등장한 청원 글인데요. 청원인은 박 시장이 숨지면서 전직 시청 직원이 고소한 사건은 수사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정치인의 5일장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기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남겼습니다. 이 청원글에 지금까지 2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박 시장은 진실에 직면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무수히 참여해왔지만 그 길을 닫는 선택을 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서울시 측에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기관장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시청이 상의해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지금 서울시에서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일단 안타깝다는 반응 속에서 박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김필준 기자, 우선 오늘 국회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다고요? 네, 박 시장이 속해 있었던 민주당은 특히나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를 비롯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긴 침묵만이 이어진 걸로 전해집니다. 통합당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극적 선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만간 조문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건에 대해선 입장이 좀 갈렸다고요? 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고 박 시장도 공인이었던 만큼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합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경우 고인의 훌륭한 삶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과 좀 가까웠던 여당 의원들 또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 이것과는 좀 다른 반대 입장도 있었던 거죠? 네, 박원순계 의원들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과 40년 된 친구라고 밝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내부 상황은 혹시 어떤지? 자식 같은 일하고. 네, 격한 발언인데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대표의 반응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심리적인 충격이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수석대면이 질문을 한 기자가 속한 매체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한 공보라인 관계자의 경우 JTBC에 개인적으로는 2차 가해가 우려됐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는 건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홍익필 의원도 사실을 알 수 없어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고 광역자치단체장 등 누구라도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서울시 전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의혹 사건은 수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인터넷에선 이 고소장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글이 돌기도 했는데요. 박 시장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런 글을 계속 퍼뜨릴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중엔 고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박 시장을 발견한 뒤 공식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따르는 절차대로 고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령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난 만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는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라고 알려진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이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유족 측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글이라는 입장입니다.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거듭되면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유족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은 현재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 없이 사건을 끝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인터넷 사이트엔 박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소인을 비방하고 위협하려는 이런 행동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도 고소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퍼뜨리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서울시 직원을 찾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찾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고소인이 일한 시기 등을 말하며 진행 상황을 이번 주말 내에 알리겠다는 예고도 합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근거 없는 이 친구에 대한 신상털이라든지 너무 심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충격의 그 크기가. 또 다른 사이트엔 이전에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다른 정치인을 언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커뮤니티 운영팀은 고소인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수색 현장과 박원순 시장의 빈소를 찾아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경찰 브리핑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수진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수습한 뒤 열린 현장 브리핑입니다. 기자들 사이에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도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버들은 경찰에 직접 질문을 했는데 부적절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언론 보도 준칙에는 사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비슷한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수색 현장을 따라다니며 음모론까지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유튜버들은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도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중계를 하며 여러 명이 온 것을 알리고 또다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유튜버들도 많이 출동했네요. 있고, TV도 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정치인 행정가가 되기 전에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였습니다. 특히 27년 전 서울대 성희롱 사건 피해자 쪽 변호를 맡아 성희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1993년 조교가 교수를 고소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을 법정에 올린 첫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6년 만에 원고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은 박 시장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엔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 시장은 1995년부터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사법개혁과 소액주주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2000년 총선 땐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 낙선 운동도 벌였습니다.
이후 나눔과 기부운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든 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교수와 극적으로 단일화를 한 겁니다.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후 2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 됐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선 중앙정부보다 앞서 대응을 이끌며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자체 중에 성평등위원회를 가장 먼저 설치했고 성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 정책도 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